이번 시간부터는 기업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소의 인정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정요건에 대해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텐데요. 신고대상, 준수사항, 인정요건, 물정요건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인 이번 시간에는 신고대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고가 가능한 설립 주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가 가능한 설립 주체는 연구소의 설립 주체는 기업, 개인기업을 포함한 기업으로 영리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연구소는 기업 내 연구 개발만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기업 내에서 연구 개발 이외의 활동, 영업이라든가 생산 관리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 인력, 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기업 부서 연구소의 인정이 가능합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 기업의 유형으로는 첫 번째,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으로 상법에 적용을 받는 개인기업, 합자, 한명, 주식회사 등이 있고요. 또 협동조합 기본법을 적용받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정부 출자기관이라든가 지방공기업도 기업설연구소를 설립하고 또 신고하여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각종 업종단체들이 있는데요.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라든가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또 기업설연구소에 신고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으로는 첫 번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기관들로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설립된 대학이나 각급 학교가 있고요. 또 민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또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이라든가 직업훈련기관, 또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등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겠습니다.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는 연구소를 설립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설립은 가능하지만 연구소로, 기업설 연구소로 인정을 받을 수 없고,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발적으로 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을 할 수 있지만 신고를 통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세제라든가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는 이유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요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을 충족했느냐 충족하지 못했느냐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선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의 조직도상, 기업의 하부 조직으로 기업의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 등에 필요한 연구개발 활동만을 전담하여야 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신고하고자 하는 기업은 따라서 연구개발 이외에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 조직인 생산, 판매, 관리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즉 이 말은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구 전담 요원뿐만 아니라 이런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 조직인 생산, 판매, 관리를 담당하는 종업원이 별도로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생산, 영업, 마케팅 등의 기업 경영을 활동은 없고
연구개발 활동만을 수행하는 기업은 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신고를 하더라도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고,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는 즉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생산 및 서비스를 외주 처리하는 경우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되면 생산 업무 수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표이사와 관련돼서 자주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첫 번째, 그 대표이사가 관리, 영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모든 종업원이 연구원인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라는 의미인데요.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개발 활동만을 전담하기 때문에 기업의 관리, 영업 등을 수행하는 별도의 종업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는 종업원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생산 등을 외주 처리하고 최소한의 관리 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대표이사도 전담 요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인데요. 원칙적으로 그 전담 요원은 연구개발을 전담함으로 타 업무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영이라든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 전담 요원으로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창업 3년 이내에 소기업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학위 전공 자격 등 연구 전담 요원의 자격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면 연구 전담 요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라 하더라도 창업 3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소기업 요건으로 환원되어 연구 전담 요원 3위 이상 보유 및 대표이사의 연구 전담 요원의 제외를 충족해야만 지속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고가 가능한 연구개발 활동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구개발 활동이란 과학기술 분야 및 시행령 별표 1에 명시된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로 한정합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활동은 시행령 제2조의 정의에 따르면 사업화 이전 단계 과정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기업부설연구소가 행해야 할 연구개발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시행령 제2조 5호를 잠깐 살펴보면 연구개발 활동이란 과학기술 분야 또는 별표 1의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 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창의적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으로서 새로운 제품 및 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시제품의 설계, 제작,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 체계의 그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왜 연구 개발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냐면요. 즉 이것들은 결국 기업 부설 연구소가 어떤 업무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즉 이거는 나중에 신청서상에 명시될 내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살펴보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향후에 서류 작성과 관련된 강의를 진행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학기술 분야 그리고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 연구개발 활동이 어떤 분야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 과학기술 분야는 제품 개발에 해당하는 건설, 금속, 기계, 생명과학, 섬유, 소재, 식품, 전기전자, 화학, 환경, 산업디자인, 기타 등의 분야가 해당이 되고요.
지식 기반 서비스 분야는 시행령 별표 1에 구체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번 차트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령 별표 1에는 지식 기반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위생 서비스, 소매, 출판,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영화 및 오디오 기록물 제작, 부가통신, 정보 서비스, 광고, 시장 조사 및 경영 컨설팅, 그리고 건축공학 관련 서비스, 기타 공학 관련 서비스, 기타 사업 서비스업, 또 교육기관, 의료 및 보건, 그리고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 문화 서비스, 이런 업종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 한국 표준산업 분류에 구체적으로 어떤 분류에 해당하는 것이 연구 개발 활동 범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서 구체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저희가 기업부설 연구소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 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해야 되고요. 또 이 업종과 해당하는 연구 개발 분야를 선정해야만 기업부설 연구소에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개발 활동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것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서비스의 개선이나 판매 촉진 활동은 연구개발 활동에서 제외되고요. 예를 들어서 품질 관리라든가 고객 만족도 조사 및 관리, 또 정보 수집, 이런 것들이 해당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통상적인 개선이나 혁신 활동, 즉 다시 말하면 프로세스 개선이라든가 무결점 운동, 식스시그마, 조직 문화 개선 등 이런 것들은 연구 개발 활동에서 제외되게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이미 보편화된 지식이나 기술을 영업 등에 단순한 활용하는 활동도 기업의 연구 개발 활동에서 제외되게 되겠습니다. 제품의 서비스와 또 새로운 서비스 개발 및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과 연계되지 않은 일상적인 개별 사회과학 R&D 활동도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기업부설 연구소의 연구개발 활동은 연구 성과를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비영리 활동으로서 연구소가 외주 용역 등 영리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소 설립 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동연구나 국책과제 등을 수행하기 위한 위탁과제가 일부 연구 과제로 포함되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잠깐 살펴볼 것은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8조에 나온 연구개발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활동을 살펴볼 텐데요. 앞에서 살펴봤던 것과 유사합니다.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 활동, 또 시장조사와 발촉 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또 반복적인 정보 수집 활동, 또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 분석하는 활동, 특허권의 신청, 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 확인 등을 조사 탐사하는 활동,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 활동들은 연구 개발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은 업무를 기업부설 연구소를 인정받은 기업이 해당 활동과 관련된 부분에 업무를 수행하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연구개발활동 범위 예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활동 범위 예시에 대해서 살펴보는 이유는 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기업부설 연구소 신청서를 작성할 경우에
신청 분야를 선택하게 되어 있고요. 또 신청 분야 이후에 상세한 연구개발 활동 개요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개요서를 작성할 때 우리 현재 주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기업설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신고에 관한 업무 편람 20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의 업종별로 예시를 참고하셔서 해당 연구개발 개요서 내에 있는 연구 활동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실 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신청 분야라는 것은 기업설연구소를 신청할 경우 신청서상의 16번, 17번 항목인데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연구개발 활동 범위 예시를 참고하셔서 그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에 연구개발 활동 개요서를 작성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이번에는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서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그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신청 분야가 지식기반 서비스인지 과학기술 분야인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군요. 또 지식기반 서비스라고 하면 시행령 별표 1에 있었던 업종들이 전부 나열되어 있고 어떤 업종에 해당하는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또 과학기술 분야를 하더라도 그 해당 분야에서 해당하는 과학기술 분야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별지 제2호서식인 연구개발활동 개요서를 살펴보실 텐데요. 여기에 보시면 설립 배경 및 필요성, 또 관장할 기능, 전문 분야, 또 연도별 연구 과제 이러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본 교재 20에서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시를 참고하셔서 그리고 또 앞에서 살펴봤던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를 제외한 연구 과제들 또 해당 분야들을 선택하셔야만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저희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인정요건 중 준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